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뭘까요? 보통은 매년 돌아오는 생일, 케이크 위 촛불 개수로 세곤 하죠. 하지만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선 말이죠. 전혀 다른 시계가 똑딱이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숨겨진 시계, 우리 몸의 진짜 나이를 재는 방법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주민등록증에 적힌 그 나이가 정말 우리 몸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줄까요? 주변만 봐도 그렇잖아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분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흔하죠. 바로 이 차이가 우리가 오늘 탐구해 볼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우선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우리에겐 두 가지 나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매년 챙기는 생활 연령이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세포와 조직의 진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나이, 바로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물학적 나이 도대체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마침내 그 답을 찾아냈는데 바로 우리 DNA에 붙어있는 아주 미세한 화학적 표지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후성 유전학적 시계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 놀라운 발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단 한 명의 과학자가 거의 모든 인체 조직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노화 측정법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스티브 호바스 박사입니다. 2013년에 그는 DNA 메틸화라는 후성 유전학적 표지를 이용해서 거의 모든 조직의 나이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호바스 시계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의 스케일은요,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호바스 박사가 분석한 샘플이 무려 8,000개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8,000개가 아니에요. 뇌, 혈액, 심장, 이런 식으로 무려 51가지나 되는 서로 완전히 다른 조직과 세포에서 모은 샘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속에서 나이가 들수록 아주 일관되게 변하는 핵심적인 후성 유전학적 표지, 딱 353개를 찾아낸 겁니다. 바로 이 353개가 시계의 정밀한 톱니바퀴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결과물은 그야말로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특정 조직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시계가 아니라 우리 몸 거의 전체에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나이를 예측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보편적인 시계가 탄생한 겁니다. 보편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 시계가 얼마나 정밀한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시계의 평균 오차가요, 고작 3.6년. 아니, 수십 년의 인생을 측정하는데 오차가 이 정도라니. 이건 뭐 생물학적 척도로서는 거의 혁명적인 정확도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이 시계의 보편성은 종의 벽까지 뛰어넘습니다. 진짜 놀랍게도 인간을 위해 만든 이 시계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진화적 사촌인 침팬지에게도 거의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 시계가 정말 생명의 근원적인 노화 과정을 측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겠죠. 자, 이제 이 시계의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특징을 보여드릴 순간이 왔습니다. 생명의 막 시작되는 그 원초적인 단계의 세포들, 바로 배아 줄기세포에서 이 시계는 과연 뭐시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정확히 0입니다. 네, 숫자 0이요. 배아줄기 세포의 생물학적 나이는 0으로 딱 떨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시계가 그냥 임의적인 척도가 아니라 생명의 진정한 시작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 시계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 앞에서 이 시계가 아주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우리를 이끌 겁니다. 건강한 조직에선 그렇게나 정확하던 시계가 암세포를 만나면 대체 어떻게 변할까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암 조직은요, 환자의 실제 나이보다 무려 36살이나 더 늙은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해 암세포는 후성 유전학적으로 보면 극심하게 노화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미스테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역설이죠. 암 조직은 생물학적으로는 이렇게나 늙었는데 어떤 경우엔 유전적 돌연변이의 수는 오히려 더 적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노화라고 하면 뭔가 망가지고 손상되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왜 후성 유전학적으로 더 늙은 암 조직이 유전적으로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야만 합니다. 이 기이한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바스 박사는 아주 흥미로운 가설을 하나 제시합니다. 어쩌면 우리 몸 안에 일종의 세포 수리팀이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 가상의 수리팀에 붙여진 정식 명칭은 후성 유전학적 유지 시스템, 줄여서 EMS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임무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세포의 유전 정보, 즉 게놈이 망가지는 걸 막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 세포 수리팀 가설을 적용하면 그 역설이 아주 명쾌하게 풀립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암처럼 유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 몸의 EMS, 즉 수리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 그대로 비상근무, 초과근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작업의 부작용으로 후성 유전체가 급격하게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생물학적 나이는 확 올라가지만 유전체 자체는 수리팀 덕분에 오히려 더 안정되는 바로 그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후성 유전학적 시계의 발견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이제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서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물학적 나이는 더 이상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현상이라는 것. 둘째, 이 나이를 추적하는 보편적인 후성 유전학적 시계가 존재한다는 것. 셋째, 암과 같은 질병 상태에서는 이 시계가 급격히 빨라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 시계의 가속화는 우리 몸의 보호 시스템이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포의 시계가 외부 요인에 의해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그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는 시계를 되감을 방법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게 아닐까요? 노화 연구의 미래는 아마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기나긴 여정이 될 겁니다.